주전사를 주제로 신현아 충주예총 고문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신현아 고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떠한 환경에서 이어져 왔는가, 그리고 대표적 행사의 지나온 과정, 그리고 논점 몇 가지를 간추려 드리고 끝으로 지역 예술문화 정책의 효과적인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의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는 중환문화권의 중심 고장으로서 삼국시대부터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유적 깊은 곳입니다. 우릉문화재는 충주에 연고가 있는 천연중 예술가 3분, 박선무로, 대문장가 강수부, 해동서성 김생과 대국충절 4분, 충장공 신입장군, 충민공 임경업 장군, 명단 김현우 장군, 충무공 이수일 장군. 여기 김현우 장군과 이수일 장군은 2019년도에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7명의 얼과 뜻을 기리는 명연 추모제를 올린 뒤 향토문화 개선과 창달을 위해 펼치는 종합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일제치하와 6.25의 비극적 국난으로 빚어진 고립국의 시대에 이어 연속된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전통문화는 단절과 왜곡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딛고 고난의 시대를 살며 견뎌온 20세기 전반기에 출생한 향토 예술인들의 시대적 가치 기준과 예술 인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문화의 정점에 예술이 있음을 행동으로 표출해 내었습니다. 1970년 10월 15, 16 양일간 탄금대의 야외음악단 일원에서 문학, 음악, 미술, 사진 등 4개 단체가 주축이 돼서 거기 모두 한국예술 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못합니다. 4개 단체가 주축이 돼서 제1회 우릉예술제를 개최한 것이 우릉문화재의 기원이자 중환문화권의 중심 고장인 충주 최초의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전혀 없는 매우 열악한 문화 환경에서 우릉예술제 발기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당시 200원씩의 회비를 내어서 처음 개최한 축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자원 궁금합니다. 제1회 우릉예술제는 축제 전일 향곤해변에서 전야제를 하고 다음날 탄금대에서 야외음악단 준공 및 시민인을 기념식을 했습니다. 탄금대 가면 지금도 시멘트로 돼가지고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가 바로 우릉문화재 개막식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밴드 공연, 합창 공연, 보컬 밴드 강주백일장, 미술 서예 식비대회, 독창, 피아노 공연, 갈금 독주, 우영, 노래자랑, 전국 사진잘 촬영대회. 처음 행사가 준비도 없었을 텐데 다양한 행사를 이틀 동안 열었습니다. 당시 우릉예술제 취지을 해서 각오를 한번 상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취지문: 인류가 모여 사는 곳에 문명이 깃들고 문명의 빛이 비치는 곳에 문화의 꽃이 피는 것이다. 아득한 옛날 우릉악산은 이곳 중원 땅을 주거지로 정하고 달 밝은 밤이면 대문산 푸른 언덕에서 굽이치는 한수를 굽어가며 가야금을 뜯음으로써 어지러운 세상에 정성의 향기를 피워 이 자리를 탄금대로 만들었다. 포각의 굴레에서 해방된 우리 결의 위에 그 깊숙한 서랍을 예술의 정기가 우리의 가슴속에 맹맥히 흐르고 있다. 여기 지난날의 우릉악사의 얼을 이어받고 내 고장 예성의 문화적인 발돋움이 되기를 빌면서 이 자그마한 제자를 열어 주민 앞에 정성과 열의로서 펼쳐보자는 것이다. 1972년 10월 우릉예술제 집행위원장, 중원지역의 정서를 잘 담아낸 한 편의 시가 삽니다. 향토예술의 꿈을 담아 중원문화의 향기를 피워낸 아름답고 숭고한 그분들의 창의와 열정에 뜨거운 감동이
깊고 가슴이 뜁니다. 우릉문화재와 충주예총 예술인. 우릉문화재를 이끌어온 충주예총은 1961년 한국예총이 발족한 이후 10년 만에 전국 22번째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서두에서 보듯이 30여 명의 예술인들이 향토예술의 초석을 놓은 이래 현재 9개 단체 500여 명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향토예술인들은 소수의 전업작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르별로 창작 활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총예술인은 개별 창작 활동을 하면서 해당 협회에 가입하여 전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속한 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것이 바로 자생조직체인 예총입니다. 그들은 시민을 위한 축제에 참여해 어떤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예총의 태생적 근원과 헌신 봉사하는 예술인의 노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격려와 성원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우릉문화재 50년 역사는 충주 예총과 함께 해왔으며 예총 예술인들이 만들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릉문화재가 시작된 1971년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1971년 5월 3일 예술문화단체 설립을 위한 발기 준비를 하고 두 달 뒤인 7월 가침 예총 충주교 창립 발기대회를 합니다. 같은 해 10월 15시 명장일간 제1회 우릉예술제를 문역, 공역, 미술, 사진 4개 단체가 참여해서 개최했습니다. 72년 5월 20일 예총 충주지구가 한국예총의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해 10월 26일 제2회 우릉문화제를 개최했는데 지난해의 우릉예술제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개최했습니다. 1976년 10월 24일 예총 탄생 5년 만에 제1회 전국 학생 가요금 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1977년 탄금대 악성으로 구성된 추모기 건립과 78년 신입장군 순국지사비 건립은 연역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만 재정이 어려운 예총에서 건립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1988년 9월 8일 제18회 우릉문화제는 88 서울올림픽 성화봉통맞이 향토문화예술축전과 병행해서 개최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릉문화제는 특유의 명성이 많아던 시군민 학생 모두가 축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축제 기간 중 도시 분위기는 사뭇 활기가 넘쳤습니다. 예술제와 전통민속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군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공론운동장에서 내외 귀빈과 시군민 학생 1만 여 명이 스탠드를 가득 메운 가운데 식전 행사로 초등학생들의 취타대 연주를 시작으로 여성 보족대와 여자 고교생들이 집단 무용 및 체조가 운동장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탄군대 방화탄형과 옥계 멸신제, 양진명소 우령군, 태견, 다해군과 씨름 등등의 여러가지 민속 경기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활기 넘치는 시군민 참여의 민속 행사는 1999년 10월 제29회 우릉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그 후 순수 예술축제로만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제33회 우릉문화제는 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을 했는데 20여 년간 지속해온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운동장의 개막식 시대가 막을 내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민사회의 문화가치 기준 변화와 인식은 대도시 중심으로 편향되고 전통 민속 행사의 경우 기존의 축제 참여자 대부분이 경제 논리를 앞세워 참여를 기피하여 향토 전통 축제는 차츰 이축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릉문화재 축의 더 큰 원인은 1998년 우릉문화재와 병행 개최한 충주 세계무술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안주도의 세계무술축제가 이동별 시민을 흡수하고 다국적 무술인에 대한 시민의 이국적 호기심을 더해 안주의 설립이 불가피했습니다. 축제 예산도 우릉문화재의 수십 배가 무술축제에 편중되고 홍보 또한 무술축제의 그늘에 가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릉문화재는 안타깝게도 이축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후 무술축제 개최 시기가 분리되기는 했지만 관조도의 막강한 조직과 거대 예산에 우릉문화재는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무술축제 이전에는 시청의 각 부서가 매년 장르별로 책임 지원을 해서 우릉문화재를 통한 예총과 시민화합에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협동의 체제였습니다. 한때 전국 6대 문화재로 지정받은 명성을 자랑하는 우릉문화재의 어제와 오늘의 위상처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민관이 숙명감을 가지고 협력해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속 발전시켜가야 하는 당위를 저버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만세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릉문화재가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한 사실이 비춰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향후 향토문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민관의 심도 있는 성찰과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중원군에서 개최했던 중원문화제는 1998년 1회를 시작으로 했으나 2000년에 시군민 통합을 행해서 3회차를 마지막으로 폐기됐습니다. 2019년 9월 제49회 우릉문화제를 개최한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20년과 21년도에는 연속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총 사무실 지역에는 왜 다른가 하면 우릉문화제를 이끌어온 예총이 과거 상황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972년 5월 중앙시장 2층 문화원에서 예총 발족을 한 뒤 2년 후 김문배홍 사가로 사무실을 옮기고 5년 뒤에는 이도사직마루로 사무실을 옮기고 또다시 2년 후에는 송원서실로 옮겨서 14년 동안 사무실 없이 방황하다가 문화연 지하에 겨우 사무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2005년 34년 만에 현재의 관악회전이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무실도 없이 어떻게 우릉문화재를 이끌어왔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30억을 들여서 예총회관을 건립한 것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충주예총 협회단체 인준일의 유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릉문화재와 시민성금은 1992년 제22회 우릉문화재는 이상문제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민성금에 의존해오던 관념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축제 예산의 성금 의존은 필요하기자 불편부당한 관념으로 벌써 근절되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예총회장은 우릉문화재 한 달 전부터 시인과 사회단체를 상대로 찬조금을 구걸하듯이 받아서 재원을 보충해 왔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이었죠. 회장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컸고 언제나 돈 모으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예총에 대한 비호감이 정정해서 축제 준비의 진행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성년의 나이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와 같은 고충에서 벗게 된 아내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우릉문화재 학생 참여논란. 초중고 학생들이 공소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개막식을 책망하거나 한복 차림의 중고 여학생들이 해넘이 시간대에 청사초롱을 들고 밴드와 가장행렬을 뒤를 이어 공소운동장에서 대강미 로타리, 삼원 로타리, 이마트와 로타리, 제일 로타리, 공설동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거리 행진을 했는데 도로에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을 동원한다는 비난 여론이 많았으나 참여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후일 성인이 됐을 때 향토에 대한 애틋한 기억이나 애양심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간접 참여일지라도 그 추억은 고향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요소가 된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역민의 애양심이 아니겠습니까? 불편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학생들을 기성세대가 나서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향토 문화에 대한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전통 축제의 경우 온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참여해서 마음껏 즐기고 애양심과 자긍심을 기리며 명맥을 이어 세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복 지수가 또한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지시해 타산지답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 협회의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예술적 자질과 척도를 평가하여 진로 결정의 기회 제공과 사회인으로서의 일관한 문화적 감성 대항을 공유해 줍니다. 성인 또한 자신이 지닌 소양과 취향을 발휘하여 품격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아실현의 계기로 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창기 우롱문화재 참여 세대가 한평생 예술 분야를 전공으로 공직한 후 은퇴한 교육자가 상당수이며 젊은 예술가로 석 박사 학위를 가지고 각계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어 향토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롱문화재가 사회생활의 절대적 요소로서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민속장터며 세계 어느 곳이나 축제에는 먹거리 장터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먹고 즐기는 것은 인간 삶의 태생적 본능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내빈과 시민은 따뜻한 손내미로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 한편 가족 동반이나 친지를 만나 민속장터의 음식을 즐기면서 화합의 시간을 갖고 왕조를 즐깁니다. 그동안 민속장터는 축제가 열리는 곳에 인접한 야행상거리에서 대봉로타육관, 문화의 거리에서 성토동 차 없는 거리, 무술공원, 동술운동장 등지에 개설돼서 많은 인파가 부착되는 긴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화의 거리에서 성토동 차 없는 거리로 이어진 난장은 디딜 틈 없이 언제나 성실을 이루었습니다. 난장의 드라마틱한 광경은 활기를 불러모아 축제의 보조적 성과로서의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민속장터 이름으로 개설한 난장은 항상 여러 가지의 수단 방법으로 운영해 왔으나 코너를 분배받은 지역상인이나 민간단체가 이익 실현을 목적하여 권리금을 받고 외진에게 넘는 구조가 항상 질서문란의 요인이 되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습니다. 충주의 천지 창간호는 창립 22년 만인 1993년 예충칭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릉유색제 우릉문화재 명칭에 관한 공청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9일 제29회 우릉문화재부터 거듭해온 명칭 문제의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1970년 10월 우릉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대두된 명칭은 우릉예술제, 우릉문화재, 남한강문화재, 중원문화재 등 4가지였으나 우릉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릉이 충주를 대표하는 예술인이라는 점과 예술을 기념으로 축제를 펼친다는 점에서 우릉 예술제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가 있기 얼마 전 필자가 우릉예술제 집행위원장이었던 권태서 부위원장 박재룡 두 분 원로를 모시고 오찬을 나누면서 당시 상황을 자문했을 때 처음엔 우릉예술제로 하고 향후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질 때 우릉문화재가 가장의 의견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72년 10월 한국예총회 충주지구 인준 신청할 때에 우릉문화재 명칭이 1973년 문공부에 공식 명칭으로 등록이 됐고 96년도 초 이모모 시의원 주도로 중원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릉의 출생지가 고령이라는 점. 둘째, 중원문화권 중심지로서의 중원 명칭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특정인 명칭 사용에 대한 거부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특히 우릉의 출생지를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의 출생지가 고령이긴 하나 계곡 없지 만당에게 가야금과 춤과 노래를 가르치며 국악의 본류를 일으킨 지역이 충주 탄금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의회 분야기를 주도하고 고령군과 소통하며 우릉문화재 명칭을 고령에 넘겨주고 중원문화재로 개칭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견 동의하는 시민도 높지 않았으나 이미 25년간 사용해 전국에 널리 알려졌고 그간 몇 차례 명칭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던 예를 들어 시민 분란과 부모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세에 의로 그쳤습니다. 이미 우릉문화재는 정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인정을 받았고 전국적 인지도가 높다는 점, 국가의 본류를 충주에서 발현한 악성우릉의 얼과 맵을 이어가야 한다는 중론에 기존 명칭을 보존하기로 일단 낙제했습니다. 우릉문화재 포럼은 의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전국 탄금 가야금 경연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릉문화재를 개최한 5년 뒤인 1976년 제1회 전국 학생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한 이후 79년 10월 제11.6 사태로 가야금 4회 가야금 경연대회가 취소되었고 93년 9월 17회 전국 학생 가야금 경연대회는 제5막 시절 문공부 장관상 폐지 이후 교육부 장관상으로 대체 부활됐고 98년도 제22회는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창설 22년 만에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로 명칭을 변경, 대학 일반 참여로 폭을 넓혀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상으로 복지되었습니다. 학생 대상의 대회가 대학 일반 참여로 확대되어 모두 가야금 탄금대로 이어지는 충주의 전통 이미지와 우릉의 얼과 맹을 이어가기 위한 요건이 갖춰졌다고 했습니다. 22년간 학생 가야금 경연대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 각지의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가야금 분야의 인재 발굴과 양성에 경영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좀 읽다 보니까 좀 딱딱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9월 24일은 상격이 국무총리상으로 승격됐고 2004년 10월 28회 대회는 상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돼 전국 유수의 모든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탄금 가야금 경연대회로 위상이 확립되었습니다. 중원문화 역사임을 기록화 제작 기념 2007년 5월 1일 모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원문화권 중심지인 충주의 역사문화인물 14점을 300호 크기의 대형 기록화로 제작해 충주시에 기증했습니다. 이 기록화는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인식을 재현해 후세들에게 사안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이 목적이며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특별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웅장한 크기의 규모와 내용은 세계의 유명 박물관에서 받은 문화적 감동이 스크린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2012년 2월 제2차로 8점을 추가 제작해 모두 22점의 작품이 충주시에 기증됐습니다. 그러나 상설 정식 공간이 없어 시청 지하에 사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은 방치나 다름없어 손상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의 창의적인 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기록화를 적재적소에 상설 전시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그 효과가 매우 클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홍보여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의 기록화 제작을 선도하고 역사문화 재현의 관함과 국민적 인식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충주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하루도 기꺼림해서 중원문화의 발원선을 후세에 영원히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문화의 거리와 충주의 청 1992년 제20회 우릉문화재의 전야제를 보문당 사거리에서부터 문화회관 앞까지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다양한 길거리 예술 행위를 펼쳐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문화회관 주변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예청에서 펼쳤습니다. 2005년 9월 문화의 거리가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옛 관아인 중앙공원을 둘러싼 사방의 옛 도로로 전통 민속품과 예술작품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예술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인파가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같은 해 4월 충주예청이 문화회관 지하에서 관악갤러리 2층으로 입주하면서 문화회관이 활성화에 초성을 놓았고 퇴색의 튼튼한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으나 문화인프라 조성과 콘텐츠가 병행해야 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래 들어 청년몰 입주, 주차장 2개소, 골목길 정비, 교육청 부지와 성내동 우체국 부지에 문화환경이 조성돼 자치단체와 예청과 시민이 의욕적으로 노력하면 전국 제1의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이미 필자가 충주의 정지 13, 14호와 2002년 21세기 충주 예술문화 비전 학술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옛 관아 중심의 문화의 거리는 충주가 유일하다고 보며 전통문화와 접목된 조화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동 일대의 젊음의 거리와 쇼핑의 거리 명칭도 문화의 거리 명칭과 함께 예청의 재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유인물 대체하고요. 양성평등문화제도 역시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문화재 50년단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예술경영기법 차원의 일환으로 21세기 지역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한 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예술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겁니다. 21세기는 문화자치 시대입니다. 현재의 지역문화정책은 21세기 문화시민에게 20세기적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백년 하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문화자치 시대의 예술문화는 민과 관의 협치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시대 문화 정신임에도 혁신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문화자치 시대의 개막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1차 문화기본계획을 2015년부터 2019년에 만든 목표로 생활문화의 활성화, 지역문화 역량 강화, 기반시설 구축 기여를 주장했으나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 개선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만 지역문화 역량 강화나 기반시설 구축 기여는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어 제2차 지역문화 기본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4년 완성을 목표로 지역의 자율성 확대, 문화자치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정책 거버넌스 지향점 마련, 민관 간 파트너십 추진,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집행 방향 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4년까지 목표 사업인 2차 사업 유형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지역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필요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년여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기초자치단체까지 전해졌으리라 보지만 아직 커다란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가치 정점에 예술문화가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비현실적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문화가치의 실효적 운영 방법은 현재의 문화정책 톱다운 방식의 중앙과학력 기초 시스템을 버텀업 상향식 방식의 기초 광역 중앙으로 이어지는 현장 지역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화정책의 비효율적 관행은 문화예술 종사자,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젊은층 결여와 항상 되풀이되는 타성적 관행이 불러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들은 항상 가시적 성과와 민심을 얻기 위한 치적 중심의 정책만을 최우선시하는 특성이 있어 문화예술 정책을 항상 후순위에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문화재들이 있으나 아직은 민관 협치 체제에 부응하는 순기능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확실하게 이르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구현하려면 문화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문화정책위원회는 민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가 되어서 공동의사를 결정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한 후 집행평가를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의 선행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주최하고 문화예술 종사자, 지방자치단체가 신뢰와 협력적 관계의 협치 모델을 갖는 체제입니다. 물론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조례 제정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기대 효과를 예시하면 의제 발굴 및 정책 실행 평가, 주민자치 실현, 지역의 문화가치 상승의 원동력, 지역 생태계 지속, 지역 애착 의정권 및 정체성 형성, 민관 집행결정 심의, 공동사업 투입, 민관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 저변 확대의 기회 제공, 지역문화 융합 실현, 주체의식, 지역문화 역량 강화, 문화예술의 도시 참여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국내 운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체부에는 지역문화예술협력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천시는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자치를 추진 중에 있고 마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협력위원회를 2018년에 구성을 했고 경상남도는 문화예술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청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은 선진문화도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역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제의합니다. 딱딱하게 너무 급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